자, 표지였어. 합시다. 사진 찍어서 보내. 그 약간 그 재민아이랑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만들어줄게. 저 학교에서 그런 거 한 적 있어요. 뭐를? 정보쌤이 저랑 친구 데려가서 영상 찍고 그거 AI로 바꿔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학교 홍보. 아 진짜? 너 어차피 홍보부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맞아요. 어쨌든 봅시다. 진짜 봅시다가 아니구나. 그 지금 하는 얘기가 가너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봅시다. 그 지금 하는 얘기가 이제 약간 애매한 얘기거든. 근데 이제 쌤이 이게 쓰는데 귀찮아서 리얼로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거든. 그래서 귀찮아서 나중에 할까 하다가 지금 해놓고 나중에 다시 설명해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부딪히게 되는 어떤 약간 불편한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 같은 것과 다른 것들이 계속 나와. 구별할 수 없는 것들과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 빈 상자, 그러니까 다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 A, B, C가 나올 때 한 명은 안 받아도 된대. 혹은 모두 다 한 개 이상 받아야 돼.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 맞지? 그거의 가장 기본 베이스를 정리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같은 다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같은 다른. 그리고 빈 X.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출발이 뭐냐면 공을 상자에 넣는다. 우리가 이제 단순화시켜서 공을 상자에 넣는다. 이렇게 시작할게. 그러니까 공은 뭐든지 될 수 있어. 구별되지 않는 연필, 혹은 서로 다른 연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공이면 연필로 바꿀 수 있고, 혹은 사인펜을 바꿀 수 있고, 혹은 빵으로 바꿀 수 있고, 혹은 쿠키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다 하면 되는 거지. 공이 그렇게 바뀌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저거는 뭐야? 상자는 상자에 담는다고 할 수도 있고, 접시에 담는다고 할 수도 있고, 사람한테 준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맞지? 저게 기본 표현인 거야. 공을 상자에 넣는다. 그리고 저게 다 바뀌어. 어떤 구조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때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다른. 첫 번째는 다른 공, 다른 상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빈이 안 되는 경우, 되는 것부터 합시다. 그냥 빈이 되는 경우와 빈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빈이 된다면 저거는 그냥 중복 순열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이 5개 있고 상자가 3개 있는데 얘가 다른이라고 하자. 그러면 첫 번째 공이 들어갈 수 있는 상자가 몇 개? 3개. 두 번째 공이 들어갈 수 있는 상자가 몇 개? 3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하면 돼? 3의 5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두 번째로는 근데 빈 상자가 안 된대. 나는 이 공 5개를 빈 상자에 서로 다른 5개 상자에 집어넣고 싶은데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된대. 모든 상자가 공을 적어도 1개 이상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표현이 있겠지. 혹은 3명한테 이제 빵을 나눠줬는데 적어도 1개씩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쌤이 둘 다 적어놨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중복순열을 이용해서 이제 예외 처리하는 예외 처리 플러스 예외 처리. 그러니까 3의 5제곱에서 빼기. 이거는 사실 이미 많이 봤던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 답이 150이라고 이야기했던. 맞지? 그래서 이제 이제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모두 다 공 5개를 한 명한테 다 줘버리는 경우를 다 빼고 2명한테만 주는 경우를 빼는 거지 사실은. 괜찮지? 괜찮은 거죠? 쌤이 설명을 잘 하고 있나 모르겠네. 사실 이건 그 함수의 개수하고 똑같아서. 자, 어쨌든 공이 이제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 5번 공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상자가 A 상자, B 상자, C 상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기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예외를 처리한다고 했거든. 즉 전체. 그러니까 내가 이 5개의 공을 서로 다른 3상자에 나누는 모든 경우에서 한 상자에 모두 들어가는 경우와
두 상자에 모두 들어가는 경우를 빼게 되면 세 상자에 골고루 들어가는 것만 남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상자에 모두 들어가는 경우는 상자가 3개 있으니까 3가지가 있을 거고, 두 상자에 모두 들어가는 경우는 상자가 3개 있으니까 3개 중에 일단 들어갈 두 상자를 고르자. 3C를 하면 예를 들어서 AB를 골랐다고 치지 뭐.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공 5개를 저 두 상자에 빈 상자가 없도록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체 경우에서 똑같이 빈 상자가 생기는 A에만 모두 들어가거나 B에만 모두 들어가는 경우 빼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다시 여기는 뭐지? 한 상자에 모두 들어가는 경우고, 요건 뭐지? 요거는 두 상자에 모두 들어가는 거야. 두 상자에 모두 빈 상자 없이 두 상자에 빈 상자 없이 모두 들어가는 경우를 뺀 겁니다. 그러면 이걸 빼고 나면 뭐가 되겠어? 세 상자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만 남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풀이가 한 가지가 더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아마 써놨을 건데 쌤이 분할과 분배, 분할 후 분배라고 써놨나? 뭐 어쨌든 똑같은 얘기입니다. 분할하고 분배를 해버리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5개의 공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자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첫 번째는 2개, 1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3개, 1개로 나눌 수 있을 거야. 그럼 2개, 1개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분할이니까 5C2 곱하기 3C2 곱하기 1C1 생략 2팩분의 1 이렇게 써야 돼. 혹은 2분의 1 이렇게 써야 돼. 이게 분할이거든. 기억이 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 5개 중에 일단 1, 2를 골랐다고 치자. 오케이? 그 다음에 3, 4를 골랐다고 치자. 그러면 5C 곱하기 3C는 이걸 먼저 고르고 이걸 나중에 고른 경우와 이걸 먼저 고르고 이걸 나중에 고른 경우를 서로 다른 경우로 보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나누는 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3개의 그룹을 나누겠다는 그 상황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거 2개 고르고 이거 2개 고르고 이거 1개 고른 거나 이거 2개 고르고 이거 2개 고르고 이거 1개 고른 거나 사실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걸 우리는 2번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누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그 분할에서의 사실 아이디어거든. 그리고 안타깝게도 분할은 확률이 또 나와. 어차피 확률에서 분할을 이용한 이제 경우의 수 세개가 또 나와서 어차피 알아둬야 돼.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모든 순열과 조합 있지. 확률 그대로 다 나와. 안타깝다, 맞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으악! 해버려. 아, 놀랬어. 미안. 어쨌든 유림이가 이렇게 쩌끗쩌끗하면서 계속 소리 내는 거 있죠. 그래서 그냥 뜯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 딱 들었어요. 우와. 미안하다, 그랬지? 진짜 미안하다. 가리도 놀랬어. 자, 어쨌든 내가 답답해서 그랬어. 자, 어쨌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 같아요? 이제 더하기 3개, 1개는 여기도 똑같아. 3개는 다른 케이스인데 1개를 내가 처음에 1, 2, 3을 골라놓고 4, 5를 선택하나 5, 4를 선택하나 어떤 거야? 결국 1개 선택되었다는 상황은 똑같잖아, 맞지? 근데 생각해봐. 여기 원래 이렇게 쓸 거거든. 5C3 곱하기 2C1 곱하기 1C는 생략할 거야. 어쨌든 근데 여기 몇 가지? 5C3 다음에 경우의 수가 몇 가지지? 2C1 계산은 2가지가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1, 2, 3을 고르고 4, 5를 고른 경우와 5, 4를 고른 경우를 서로 다른 경우로 봤다는 게. 근데 애초에 남은 2개밖에 없고 그 1개 나누래. 몇 가지 방법밖에 없어. 애초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 맞지? 어차피 4 하나 5 하나 묶음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1개만 써야 돼. 여기서는 풀이에 자동으로 2개, 3개 돼 있어. 우와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지? 네. 그럼 우리 뭐 한 거지? 여기까지 분할한 겁니다. 분할이라는 말은 당연히 이제 단어 의미를 알겠지만 쪼갠다는 얘기야. 쪼갠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의 묶음 나눴다고 치자. 그럼 저 세 묶음을 서로 다른 세 상자에 나눠 담는 거야. 그러면 3개를 세 상자에 나눠 담으니까 그냥 차례대로 팩터를 돌려버리면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묶음이 들어갈 수 있는 상자가 3개. 하나 들어갔어? 그럼 이제 나머지 두 상자에 둘 중에 하나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2가지. 그리고 남은 거 하나에 넣으면 1가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곱하기 3. 아마 쌤이 이걸 분할 후 분배라고 썼으면은 이 과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후 분배라고 썼을 겁니다. 뭐라고 썼지? 후 분배라고 썼거든요. 쌤이 수업할 때 원래 항상 후 분배라고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분할하고 나서 분배하는 겁니다. 분할과 분배를 동시에 하게 되면 이제 혼란한 어떤 리스크가 생기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른 공 다른 상자의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이제 다른 공 같은 상자. 다른 공 같은 상자. 자, 여기도 똑같이 이제 우리가 빈이 가능한 경우와 빈이 안 되는 경우. 자, 봅시다. 일단 이제 빈이 안 되는 경우가 얘는 기본이긴 하거든. 그리고 이 빈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그냥 분할이야. 무슨 얘기냐면 똑같아. 예를 들어서 공이 5개 있는데 이거를 구별되지 않는 3개의 상자에 나눠 하자. 상자 3개에 나눠. 그냥 공 5개를 뭐 하라는 얘기야? 3개의 그룹으로 나누기만 하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 한 게 뭐였지? 여기까지 한 거. 그거 한 거잖아, 방금. 맞지? 그거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그냥 분할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저기서 했던 거니까 사실 거기 쌤이 할 땐 드래그해서 복 이렇게 해지겠지. 그렇잖아, 맞지? 오케이. 어쨌든 얘는 그냥 분할과 똑같습니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빈 가능이 되면 여기 상자 개수가 3개잖아. 지금 상자가 1개일 때 경우, 그러니까 3개 이하가 되니까 상자 2개일 때의 경우의 수, 상자 3개일 때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다는 수밖에 없어. 엄청 귀찮은 거야 사실. 엄청 귀찮은 거지. 근데 해야 돼. 요구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중국 순열에서는 결국 이게 이 친구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또 달라. 이때는 한 번에 이때는 한 번에 털어버릴 수 있으니까 차라리 저게 더 쉬운 거지. 그러니까 아니다. 저건 이야기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말이 길어져서 차라리 그냥 요거는 이렇게 푼다라고 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빈 상자가 불가능한 상황이 일반적으로 나올 거고 그때는 분할한다. 분할은 어차피 우리가 그렇죠. 자, 어쨌든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거니까 맞지? 오케이. 자, 그다음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제일은 아니고 이 친구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다음 페이지 갑니다. 같은 공 다른 거. 당연히 이 친구와 중복 조합이라서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빈 가능. 두 번째가 빈 x. 우리는 이제 주로 빈 가능이 기본값이거든. 그리고 얘는 아예 중복조합이야. 중복조합에서 우리는 이제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로 이제 접근을 할 거고, 아까 쌤이 이제 유형 분류할 때 이 같은 공 다른 상자의 유형을 먼저 설명을 하고 부정방정식을 했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이 같은 공 다른 상자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여기서 부정방정식을 하려고 순서를 바꾸는 거야. 근데 사실 좀 과장하자면 부정방정식을 배우고 나서는 부정방정식이 근본입니다. 그걸로 다 가지니까 그걸 우리가 이미 공식화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 이렇게 주고 나서 이걸 만족하는 음화적 해의 개수를 구하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3-7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제일 기본 접근이라는 워낙 간단하잖아 이제 상황이.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그래서 공 10개를 같은 공 10개를 서로 다른 세 상자에 담으래. 사실 이미 아까 했던 일 있잖아, 맞지? 이거를 보면 우리 상자 3개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의 개수를 x개, y개, z개라고 하자. 그리고 그 합이 1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3인치 10인 거지 뭐 이렇게. 그래서 빈 상자가 가능하면 3인치 10인 거고, 그 말은 이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0개가 되어도 괜찮다는 얘기니까. 그 말은 음화정이 되는 거지. 근데 빈 상자가 안 된다는 말은 모두 다 1개 이상 들었다는 얘기니까 자연수로 조건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이제 3H 7이 되는 거죠. 괜찮니?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 기출을 검색했을 때도 이 친구가 제일 많이 나와서, 근데 너무 어렵게 나와서 다 어려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넣을 수가 없었어. 지금 수업의 컨셉은 아직 맞지 않아서. 여튼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지금 뭐 한 거 같아? 다른 했고, 다른 같은 했고, 같은 다른 했으니까 뭐만 나왔어? 같은만 나왔어. 같은 공 같은 상자.
번째로 빈 가능 사실 이 친구는 안 중요해요. 그치?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공 5개를 같은 공 5개를 같은 상자 3개에 나눠 넣는다고 해요. 첫 번째로 빈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럼 결국은 상자끼리도 구별되지 않고 공끼리도 구별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 구별되지 않는 공들을 일정한 개수씩 쪼개어야지만 다른 케이스가 생기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쓴 거야. 5를 3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그러니까 두 가지 이게 끝이야. 이해했어? 그냥 결국은 이게 만약 상자가 다르다면 3 더하기 1 더하기 1과 1 더하기 3 더하기 1이 다른 걸로 볼 수 있잖아. 맞지? 얘는 상자도 구별되지 않아. 그래서 그냥 3개, 1개, 1개 나누면 이게 그냥 한 가지 케이스가 되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거 외에 3개, 1개, 1개인 다른 모든 케이스는 같은 걸로 간주하는 거야. 사실 의미가 없어. 같은 상자니까. 이 상자에 담냐 저 상자에 담냐가 의미가 없어서 그냥 쪼개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2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될 거고 만약 이제 빈 상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기다 뭘 추가하는 거지? 5를 이제 3개 이하의 상자의 수에 담는 경우를 하는 거니까 3 더하기 1 더하기 1 하고 이건 3개짜리 그리고 이제 2개짜리로 하는 경우는 이제 4 더하기 1 5 더하기 3 더하기 2 이거까지밖에 안 되겠군요. 순서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혼자 한 개 다 담는 경우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특별한 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성질도 몇 가지 있지만 전혀 의미가 없다. 그 성질을 쓰는 것보다 직접 쓰는 게 더 빠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같은 공을 한 개 담는다의 그 모든 케이스. 뭐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다음에 같은 공이냐 다른 공이냐? 같은 상자냐 다른 상자냐? 그리고 빈 상자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케이스. 총 8가지 나왔을 거 아니야? 8가지를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책으로 갑시다. 책으로. 아마 책에서 쌤이 할 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일단 그래도 계산 연습할 겸 그 34쪽을 한번 풀어보자. 근데 쌤이 권장하는 거는 이거 참고로 적어준 이 페이지 있잖아요. 이 페이지는 스스로 한번 제 집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같은 공 다른 상자, 다른 공 같은 상자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문제를 보고. 여기 지금 사람이 많아서 조금만 틀면 엄청 더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네. 맞지? 참 여기다 뒀구나. 과제를 쌤이 과제 노트에 시키려고 하다가 그냥 이제 과제 노트에 하는 게 편한 사람은 과제 노트에 하고 보통은 아닌 사람은 그냥 책에 해도 괜찮거든. 어떻게 할래? 노트에 하고 싶은 사람. 아예 노트에 할래? 표정은 완전 할 것처럼. 선생님 검사 어떻게 해요? 검사는 그냥 직접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할 거야. 못하면 덜하면 이제 남아서 하고 간다. 그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 근데 이제 너희랑 그 밑에 개성까지는 괜찮은데 신일은 어떻게 하지? 걔는 10시에 끝나니까.
시간에 그대로 할 것 같은데. 아 아니지. 이 시간은 안 정했어. 아마 원래 계획은 10시로 올릴 생각이긴 했었거든. 청시는요? 어. 3시간씩 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청문이랑 항상 쪼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또 정확하게 확정한 건 아닌데 내신하는 학교가 우선이고, 그러니까 창문이 기하를 내신을 하고 그 다음에 성신이 확통을 내신을 해버리잖아 지금. 그래서 그 두 학교가 우선이고 한상을 어디에 붙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고민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자료는 그냥 대수 자료는 같은 걸 쓸 거라서 이제 아마 확통 수업이나 기하 수업을 가능하면 3시간을 풀로 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뭐 2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 하고 그다음에 중요 문제 풀이하고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이게 너무 어쨌든 내신이 중요한 건 팩트라서. 근데 또 대수 학교별 기출을 정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긴 해서 그러니까 고민이야. 그러니까 자료만 주고 멘토 쌤이 커버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어 사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이제 중국적으로 끝날 건데 이제 개념을 거기 교재를 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다 했어? 괜찮아? 자 봅시다. 흔들리지 않았겠지 이거? 괜찮아? 그냥 적당히 잡히면 돼. 어쨌든 봅시다. 11번 봅시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공 9개를 4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놨는데 빈 바구니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이게 기본 표현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공 9개, 그러니까 같은 것 9개, 다른 상자 4개 이런 구조자 나왔지. 그럼 뭐라고 했지? 중복 조합이고 빈 상자 가능하면 음화정. 오케이? 그래서 그냥 서로 다른 4개의 바구니에 중복을 허용해서 9개를 담는다. 이렇게 쓰는 거지. 만약 이제 빈 상자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기다가 4개를 먼저 담고 담을 거니까 빼기 잘 하든, 아니면 자연수 조건을 생각해서 일씩 채웠으니까 빼기를 하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12번 봅시다. 12번. 같은 종류의 연필 4자루와 같은 종류의 볼펜 8자루를 서로 다른 두 필통에 나누어 담는데 각 필통에 볼펜을 적어도 한 자루씩 담는 경우를 의수를 구하죠. 단 연필을 담지 않는 필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이게 사실 그냥 필통에 연필부터 먼저 담자. 지금 서로 다른 2개의 필통이 있는 거지. 그러면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이제 지금 몇 번 담고 싶은 거야? 연필 4개를 담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2개 중에 중복을 활용해서 4번 선택하면 연필 4개를 담게 될 겁니다. 괜찮아? 연필을 4개 담고 곱하기 그 다음 뭐하래? 볼펜 8자를 담는데 그러면 필통 2개를 8번 선택하면 담게 될 건데, 문제는 볼펜은 적어도 한 개씩 담는다는 조건에 있어서 2개는 먼저 담아놓고 시작하자는 얘기지. 이렇게. 안녕. 봅시다. 다시. 지금 우리가 연필이 뭐 이렇게 연필 이렇게 4개가 있고, 그다음 상자가 2개가 있어. 상자가. 근데 이 상자와 상자는 구별돼. 서로 다른 두 상자야.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상자 2개의 연필 4자를 나눠 담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내가 상자를 한 번 선택할 때마다 연필이 하나씩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상자를 몇 번 선택해야 돼? 4번 선택하는 거지. 근데 상자는 2개밖에 없는데 연필은 4개니까 상자를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상자를 중복을 활용해서 4번 선택하면 연필이 전부 다 담긴 거야. 내가 얘를 두 번 선택하면 연필 2개, 연필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게 2H4가 될 겁니다. 괜찮아? 자, 그다음에 그럼 연필 여기 연필이 들어갔고 여기 연필이 들어갔어. 괜찮아? 이제 뭘 담아야 돼? 볼펜을 총 8자루를 담고 싶은 거야. 넣고 싶은 거지. 근데 볼펜은 뭐 필통이니까 어쨌든 적어도 한 개씩 들어간대. 뭐 어떻게 해야 돼? 볼펜 한 개를 미리 넣어놓고 볼펜 나머지 한 개를 미리 넣어놓으면 몇 개 남았지?
6개 나왔잖아. 그 6개를 서로 다른 2개의 필통에 넣고 싶은 거야. 그러면 두 필통을 6번 선택하면 채워질 거라는 얘기지. 사실 여기 8-2가 6이 될 겁니다. 괜찮아? 근데 그 이게 약간 기계적인 사고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많이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를 구별되지 않는 걸 서로 다른 상자에 담는 건 중복조합이래. 그럼 그 논리 구조는 그냥 상자를 선택한다 또는 부정방정식 푼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아. 괜찮아? 자, 넘어갑시다. 13번 항의 개수는 아까 설명을 했었지만 이건 내가 기본 유형에서 설명을 했었잖아. 얘는 그냥 3H5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서 중보를 활용해서 5개의 문자를 선택하면 그게 서로 다른 하나의 항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했어.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을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4번도 그냥 공식 문제라서 그래도 뭐 리뷰 정도는 할까?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는 뭐지? 만약 음화정이 나오게 되면 그냥 3H10이라고 사실 약간 그냥 외워서 쓰는 느낌이야. 근데 별 생각이 없어. 문제를 풀 때 이 부정방정식 개수 문제에서 이렇게 풀 때 음화정 조건에서 저렇게 풀면서 아 저건 논리가 어떠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 저건 3H10으로 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자연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3H 10-3으로 푸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사실 쌤이 고민할 때는 너희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지 내가 문제 풀 때는 별 생각 없이 풀어. 저거는 이제 그냥 체화된 공식에 가까운 거야. 그 다음에 그 67번에 이런 게 있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이야. 자, 이거는 어떻게 풀까?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라고 했지? 0일 때, 1일 때, 2일 때 푸는 거라고 했지. 근데 어떻게 바꾼다고 했는지 기억나? 얘를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이렇게 바꿔 써도 괜찮다라고 했지. 그러면 이제 4H가 4개를 2번 선택하는 거지. 괜찮아? 이제 많이 졸리구나.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15번. 자, 가하 조건에서 A, B, C, D 중 2개가 있고 중 2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나하 조건에서 다 더해서 11.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네, 이런 표현에서 확통에서 이런 표현들이 좀 자주 나오거든. 약간 그 일부를 열어버리는 표현인데 중에 2개가 0이라는 말은 나머지는 뭐라는 얘기야? 0이 아니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음화정이 아니라 뭐야? 자연수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먼저 난 이 4개 중에서 0이 될 2개를 골라. 4C2를 하자. 그러면 편의상 우리는 A, B가 0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순간 C도 0이 아니고 D도 0이 아니다가 되는 거야. 괜찮니? 0이 아니다는 말은 음화정에도 0이 아니다는 말은 자연수라는 말이잖아. 맞지? 그럼 뭐 하면 돼? 2개 더해서 10이 되는 자연수 순서상 개수잖아. 맞지? 뭐 어떻게 하라고? 2H 10 빼기 2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냥 공식입니다. 공식. 오. 68번, 69번 둘 다 풀어볼래? 68번, 69번 각각에서 배울 게 약간 있습니다. 68번은 애매하네. 68번은 그냥 해보십시오. 지금 쌤이 잠깐 문제를 착각했습니다. 도 착각했군요. 예. 그게 봐놓고는 쌤이 그 약간 내가 기대하고 있는 문제인 걸로 약간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쌤이 생각한 거랑 문제가 약간씩 달라서 이게 원래 이거랑 유사한 표현을 가진 문제가 있는데 가 조건이 이렇거든. 조금 숫자는 다를 수 있어. 이게 아마 쌤이 기억하기로는 홀수가 한 개, 짝수가 두 개인지 홀수가 두 개, 짝수가 한 개인지 모르겠어. 유명한 기출 문제거든. 그 다음에 얘는 이거를 설명을 아까 그 부등식 가서 할게 하고 안 했던 문제 설명 있는 거 기억나?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합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통은 문제를 짜증나게 만들기가 쉽다. 약간만 달라져도 뭐지? 나 이거 풀었는데 이런 사태가 생겨. 그러니까 많이 바꾸지 않았잖아, 맞지? 근데 확 달라집니다. 더 복잡하게 하려면 이 곱이 사실은 짝수다라고 적어버리면 세 개 모두 짝수인 경우와 두 개 짝수인 경우, 한 개 짝수인 경우 나눠서 풀어야 되는 이제 쌍막한 문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확통은 좀 그래. 물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낼 겁니다. 그건 뭐죠? 그렇지.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처리해볼까? 15 이하의 수 중에 홀수가 총 몇 개 있지? 이걸 아직 안 했군요, 참. 약간 다시.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이거 이렇게 기본이니까 이거 먼저 하고. 자, 얘는 뭐냐면 ABC가 홀수라는 말은 모두 뭐란 얘기야? 모두 홀수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똑같은 논리를 쓸 건데 그냥 홀수 6개 중에 3개를 골라. 그러면 6H3 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홀수 1, 4, 1, 3, 5, 7, 9, 11까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여기 내가 아무거나 3개 고른다고 치자. 뭐 3을 고르고 7을 고르고 뭐 등호도 있으니까 7을 한 개 더 골랐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3, 얘가 7, 얘가 7, 얘가 7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3개를 고르는 순간 누가 어떤 수가 될 건지는 이미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 거지. 나는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럼 봐봐. 얘도 똑같아. 그러니까 홀수 총 몇 개 있지 여기서는? 왜? 뭐 이상해? 홀수 몇 개 있지? 8개 있잖아, 맞지? 홀수가 8개 있고 총 짝수 몇 개 있어? 7개가 있지. 그러면 여기 똑같아. 홀수 8개 중에 한 개를 C로 고르든 뭐 H로 고르든 8H1도 똑같이 8이거든. 8C1도 8이고 이렇게 1일 때는 C랑 H랑 똑같아. 그 다음에 짝수 7개 중에 그냥 2개를 중복을 하면서 골라 그냥. 홀수는 중복할 수가 없으니까 한 개밖에 안 골라서.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홀수를 3을 고르고 짝수를 4, 4를 골랐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3이고 얘가 4고 얘가 3거야. 똑같아. 얘도. 내가 고르기만 하면 규칙에 의해서 어떤 숫자가 될 건지 정해질 거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내가 6을 고르고 여기서 7을 고르고 여기서 2를 고르고 여기서 8을 골랐다고 치자. 그럼 얘가 2, 얘가 7, 얘가 8인 거야.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대손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고르기만 하면 그 어떤 경우든지 간에 여기에 배열된 건 몇 가지라고? 한 가지라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곱하기 1이 이렇게 있는 거지. 괜찮니? 나는 고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 자, 69번 봅시다. 69번. 자, 이 친구는 이제 결국은 2부터 5까지 4개의 수 중에서 이제 대소가 성립하는 2개를 고르라는 얘기잖아. 지금 2부터 5까지는 숫자가 4개 있으니까 4C2를 하고 4개 중에 2개 고르면 작은 놈이 A가 되고 큰 놈이 B가 되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5보다 크다니까 사실 6 이상이라는 얘기가 실제로는 6 이상 D 10 이렇게 됩니다. 얘는 그냥 우리 중복적 기본 표현이잖아, 맞지? 그래서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2개를 고른다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아? 자, 얘는 어떻게 할까? 아까 했던 방식으로 풀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맞지? 이게 이제 그 쌤이 하부의 법칙 이야기를 할 때 했던 포제의 원리가 사실은 이걸 처리하는 기본적인 논리긴 합니다.
은진이 지금 너무 졸린데? 살아있어? 자, 사실 은진이 너 지금 졸려서 표정이 쎄요. 약간 째려버릴 표정이라서 약간 찔림. 자, 여튼 어쨌든 봅시다. 그러니까 포즈력 성질은 사실 좀 많이 어려워서 아까 우리 처음에 이거 풀 때 어떻게 푼다고 했는지 기억해? 전체에서 예외를 뺀다고 했잖아, 맞지? 아, 그러니까 전체에서 뭔가 이제 등호가 원래 없는데 내가 등호를 내가 넣어버리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등호 있다 치고 여기 등호 있다 치고 푼 거에서 빼는 거야, 사실.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맞지? 이게 전체야. 모두 등호가 있다고 치고 한 거지. 그럼 여기서 뭘 빼냐면 이제 여기에 A랑 B랑 같으면 안 되잖아, 맞지? A랑 B랑 같은 거, C랑 D랑 같은 거 안 되니까 근데 그거 다 들어있잖아, 맞지? 어떻게 뺄까? 뭐 암산은 쌤도 잘 안 돼서 이 경우를 빼는 거야. 내가 구한 거에서. 그리고 이걸 또 빼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이걸 더해주는 거야. 빼고 빼고 더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내가 문제가 되는 건 이 중에서 A랑 B랑 같은 게 문제잖아, 맞지? C랑 D랑 같은 게 문제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까? 이 포제를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A랑 B랑 같은 걸 라지 A라는 사건이라고 하자. C랑 D랑 같은 사건을 우리는 라지 B라고 하자. 그럼 예외는 뭐냐면 A랑 B랑 같거나 C랑 D랑 같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를 원하는 거야. 맞지? 오케이? 우리는 이걸 그러니까 A랑 B랑 같아도 안 되고 B랑 C랑 같아도 안 되거든. C랑 D랑 같아도 안 되거든. 그러면 우리는 요 경우의 수를 빼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요 경우 A랑 B랑 같은 경우, 맞지? 그리고 C랑 D랑 같은 경우,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는 누가 들어있어? A랑 B랑 C랑 D랑 같은 경우가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A랑 B랑 C랑 D랑 같은 여기도 들어있잖아. 두 번 빼버렸잖아, 맞지? 그건 한 번 빼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일단 포제는 많이 어렵다, 맞지? 많이 어렵다. 그래서 부담을 갖지 않아도 괜찮아.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괜찮아. 다른 풀이 있어. 다른 풀이 훨씬 쉬워. 걔는 외우고 싶다. 그냥 외우면 되는 풀이야. 그래서 근데 그래도 포제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지. 얘가 근본이라서 그래. 얘는 스펙트럼이 엄청 넓고 쌤이 보여주는 다른 풀이는 여기에만 써먹을 수 있는 약간 그 트릭 같은 풀이라서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지? 빼기 1이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 1이 적어놓은 줄 알고 내가 깜짝 놀랐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들어갈 때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지 실제로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지 이거? 얘는 이거 둘을 한 개로 취급하니까 10개 중에 몇 개? 4개 고르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도 10개 중에 4개 고르는 거고 빼기 10개 중에 여기는 이제 3개 고르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얘를 푸는 이제 또 다른 풀 2라고 할게. 약간 트릭형 풀인데 자연수 혹은 정수 조건에서는 A보다 B가 크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얘를 이렇게 바꿔 써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부등식에서는 당연히 전환관계가 성립하지 않겠지. 근데 정수 조건이라면 B가 A보다 크다는 말은 아무리 적게 차이 나도 얼마 차이 난다는 얘기? 1 차이 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1 더해주면 B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거야. 혹은 여기다 1 더한 수는 거꾸로 말했네. B는 여기다 1 더한 수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수 조건인 상황에서는 이 둘이 동등한 의미를 가지게 돼.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등호가 없어져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 지금 등호를 만들어주면 되지. 또는 어떻게 해도 괜찮냐면
뭐지? B보다 C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얘를 B가 C 더하기 1보다 작다 이렇게 고쳐 써도 괜찮아. 요렇게 써도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뭘 쓸 건지는 그냥 약간 취향 문제인데 지금 쌤 머릿속에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건 이거긴 하거든 사실은. 오케이. 등으로 날려버리는 쪽을 좀 더 선호해. 체감상.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다가 다시 공간이 좀 애매해서 다시 옮겨 쓸게. 지금은 약간 쌤도 조금의 불편함이 있거든. 일단 이 친구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더하기 1을 할 거야. 오케이? 오 소리 미안. 지금 나는 등을 없애겠대 넣겠대. 이걸로 풀겠다고 했거든. 없애겠다고 했잖아. 그럼 요걸 해야지 맞지? 여기다가 더하기 1을 쓸 거야. 그럼 여기 등을 없애고 써도 괜찮지? 여기도 더하기를 해야 이 부등식은 그대로 성립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D 2 더하기 1 11 이렇게 바뀌어.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니까 B가 C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때 내가 C 대신에 C 더하기라고 쓰면 이렇게 바꿔 써도 괜찮다고. 그러면 여기가 D가 E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다 더하기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 관계는 D가 E보다 작거나 같다와 동등한 관계를 만족한다. 즉 D가 3이고 E가 3이잖아.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D가 3이고 E가 3일 때도 성립하지. 왜? 너무 복잡해? 여기도 더하기를 같이 해야 돼. 여기에는 여기 더하기를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E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E 더하기 1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렇게 만드는 거야. 더 쉽다고 하려고. 쉬운 거. 자, 근데 이게 한번 익혀놓으면 이제 약간 그 틀로 계속 쓰는 거라서. 자, 어쨌든 그다음 여기 봅시다. B가 C보다 작거나 같다거든.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해줘야 돼? C에다 더하기를 해줘야 돼. 괜찮니? 자, 그러면 조금 복잡해서 쌤이 이게 생각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꼬였는데, 그러니까 일단 원래 작은 것부터 먼저 처리해야 돼. 여기서 더하기를 하고 쭉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더하기를 하고 쭉 해서 결국 다 등을 없애야 되거든. 그래서 다시 할게. 갑시다. 이 상태에서 이건 그대로 두고요. 여기다가 C 더하기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 남은 모든 부등식에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D 더하기 1, E 더하기 1, 그리고 11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다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다 또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또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 A, B, C 더하기 1, D 더하기 1, E 더하기 2, 그리고 12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A, B, C, D의 순서 쌍과 원래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A, B, C, D의 순서랑이 똑같아. 그래서 12H, 오, 이렇게 풀면 끝납니다. 미안해. 그냥 까먹고 하지 말걸. 맞지? 일단 우림이 이해 못했지. 괜찮아. 미래에 너가 알아서 하자. 가은 안녕, 살아있어? 가은이도 사실 잘 모르겠지? 괜찮아. 사실 이거는 좀 많이 어려워. 좀 많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쌤 생각이 그래. 그 뭐지? 원래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이해가 되고 그 사고 위에 그 다음을 쌓아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내가 이해했다고 그 다음 바로 이해가 될까? 아니야, 이해하고 그게 좀 익숙해져야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거든 사실은. 스트레스 받지 마. 오케이?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못했어. 그리고 이거는 쌤 잘못 좀 있는 게, 쌤이 이게 여기 강의 노트 하면서 다 정리를 했으면은 조금 더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된 상태로 스타트를 끊었을 거거든. 쌤이 지금 약간 말이 몇 번 꼬였잖아. 그러면 근데 이거 잘 안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인데 조금만 이해해줘. 쌤이 이걸 왜 할까? 어제 좀 많이 급했습니다. 요새 얘기했지만 내가 학교에 원래 강의 노트 한 개도 교훈은 아니지만 어쨌든 물론 그때는 좀 더 공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4개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촉박스 진짜 촉박스. 일단 쓰는 거잖아, 맞지? 근데
썼을 때 타이핑이 훨씬 빠르거든. 근데 타이핑은 원하는 내용이 원하는 곳에 정확히 배치하는 게 엄청 힘들어. 근데 이제 쓰는 건 내가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데 그냥 바로바로 쓸 수 있어서 그림도 그냥 편하게 그리면 되고. 그래서 타이핑 쓰는 건데 하여튼 뭐 나중에 알바 고생해서 이제 타이핑을 시키든지 해야지. 어쨌든 그런 겁니다. 다시 이거는 사실 포즈는 결국은 잘 하긴 해야 됩니다. 얘는 그냥 아까 요 문제에 써먹어서 그냥 작수는 기술에 가깝거든. 이거 아니면 못 쓰잖아, 맞지? 근데 이제 포즈는 근본적인 사고의 논리야. 그래서 쌤이 학구의 법칙에서 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 근데 이제 얘를 안 든 거는 이제 적절한 얘가 생각이 안 나서 안 넣은 거긴 해. 그리고 약간 좀 쉬운 예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게 뭐 몰라. 미안. 중요하긴 합니다. 포즈는 사고 자체는. 자, 그러면 우리 16번 갑시다. 16번. 근데 쌤이 이제 해야 되겠다고 사실 생각하고 있었던 건 원래 이게 그 맞불 교과서에 있어. 맞불 교과서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설명을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놓은 거야 사실. 근데 이제 정리하면서 쌤이 이제 빠뜨린 거야. 여튼 봅시다. 자, 16번 봅시다. 이거는 뭐 굳이 그냥 간단하게 해도 괜찮겠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지? 16번의 첫 번째 문제는 1대1 함수 개수고 그냥 4p3 하면 되겠지. 두 번째 문제는 증가 함수 개수고 그냥 4c3 하면 될 거고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중복조합을 이용한 함수 개수 문제라서 그냥 4h3 하면 될 겁니다.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76번 한번 풀어볼까? 76번. 이렇게 생각만 해도 지금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수면제 단계인데 그렇지 않아? 눈 좀 열어놓으려고. 아예 안 졸려? 이빨 썩을 것 같아요. 아, 나 엄청 보는데 그거 보니까. 이제 확통 문제들 중에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해야 문제가 예쁘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 이 문제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세 명 중에 어떤 누군가가 세 명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되겠지, 맞지? 세 명 중에 한 명을 골랐어. 근데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세 가지 카드를 각각 한 장 이상 받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 친구가 뭐 이제 빨간색 카드 한 장, 이제 파란색 카드 한 장, 노란색 카드 한 장 이렇게 받았다고 치자고. 오케이? 블루 카드. 그치. 이렇게. 자, 어쨌든. 근데 그 다음에 추가적인 요구 조건이 있어 없어? 추가적인 요구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남은 거를 그냥 세 명한테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남은 게 뭐지? 얘 한 장 썼으니까 세 장이 남았고, 얘도 한 장 썼으니까 한 장이 남았고, 얘는 그냥 안 남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저 빨간색 세 장이랑 파란색 한 장을 저 세 명한테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세 명에게 세 개를 나눠주고 그다음에 세 명에게 한 개를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괜찮을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A가 우리 세 명 중에 한 명을 선택했잖아. 우리 이거는 잘하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빨간색 카드가 뭐 5장이 있어. 이걸 세 명한테 A한테 나눠주고 B한테 나눠주고 C한테 나눠준대. 근데 A가 한 장 이상 받는데. 그럼 어떻게 했지? 얘한테 한 장 주고 나머지 세 명한테 어떻게 했어? 세 명한테 나머지 네 장을 나눠줬잖아. 이거는 괜찮잖아. 가은아, 너 지금 약간 갈 것 같은데?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세 명한테 구별되지 않은 빨간색 카드 5장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A는 한 장 이상 받겠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야, 너 한 장 해라. 주고 나머지 4장을 세 명한테 나눠주면 어쨌든 한 장 이상 보장 받은 거잖아, 맞지? A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어떤 거냐면 어차피 빨간색과 파란색과 노란색을 각각 따로 나눠줄 거거든. 그러면 내가 이 3C로 A가 선택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지? 빨간색을 한 장 이상 받겠다는 얘기야. 파란색을 한 장 이상 받겠다는 얘기야. 노란색을 한 장 이상 받겠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 빨간색을 한 장 주고 나머지 나눠주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한 장 주고 나머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노란색을 한 장 주면 없잖아, 맞지?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다시 이건 뭐지? 한 장씩 받을 3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거야. A를 선택했다고 치자. 그 다음 빨간색을 나눠주자. 이렇게 빨간색을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얘한테 하나 줘야 되는 거지 무조건. 주고 나머지 3장을 3명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럼 3인치 3인 거지. 그리고 파란색도 어떻게 해야 돼? A한테 하나 줘야 되잖아, 맞지? 하나 주고 남은 거 몇 장밖에 없어 그러면? 한 장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3명 중에 한 명한테 나눠주는 거야. 노란색도 A한테 일단 줘야 되지. 남은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끝난 거야. 곱하기 1인 거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괜찮아?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쌤은 사실 이제 많이 오래 했잖아, 맞지? 많이 오래 해서 그냥 이런 사고가 사실 좀 당연하거든. 근데 이제 어색할 수 있어. 어색하면 이제 뭐가 좀 필요하냐면 계속 이렇게 풀어서 답이 나오는 경우를 반복해야 돼. 내가 계속 맞잖아. 그러면 이 논리에 대한 자기 강화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좀 덜 헷갈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약간 불안함이 남을 수 있어.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계속 애매하게 헷갈리게 되거든. 그래서 풀고 맞고 하는 과정이 좀 이루어져야 돼. 풀고 틀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지. 그때 논리를 전공해야 됩니다. 자, 여튼 그 다음에 거기 81번, 8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 공 3개와 검은 공 6개를 이제 나누어 담는. 검은 공 6개를 나누어 담는. 자, 네. 상자가 A, B, C 상자 세 상자가 있어요. A 상자, B 상자, C 상자. 이렇게 세 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으래. 어떻게 하지? 2개 이상씩.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못생겼으면 경우를 나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누가 숫자가 더 적지? 그러니까 흰색이 더 강하게 조건이 걸릴 거거든. 그래서 흰색을 가지고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흰색을 이제 한 명한테 몰빵 주는 경우, 2명한테 나눠주는 경우, 3명한테 모두 나눠주는 경우로 경우를 나눠버릴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 흰색을 한 명한테 주는 경우.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 흰색 바늘에 하나 골라야 되지, 맞지? 31.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검은색을 나눠주는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 검은색한테 걸린 조건이 뭐지? 내가 A한테 흰색을 3개를 넣었다고 치자. 근데 우리한테 지금 기본으로 깔리는 조건이 모든 사람이 2장 이상이야. 2개 이상이야. 얘가 지금 2개 이상 돼 있어, 안 돼 있어? 얘 2개 이상 안 돼 있잖아, 맞지? 검은 2개 넣어야 돼. 2개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이제는 아무 조건 없잖아. 그럼 남아있는 저 2개를 그냥 집어넣으면 돼. 어차피 얘는 순서가 고려되지 않으니까 그냥 서로 다른 3명에게 이제 검은색 2개를 나눠놓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아? 두 번째, 흰색을 2명한테 주겠다. 그러면
흰색이 몇 개밖에 없지 지금? 3개밖에 없지. 2명한테 나눠준다는 말은 어떻게 주겠다는 얘기야. 한 명한테는 몇 개 주고 2개 주고 한 명한테 1개 주는 거잖아, 맞지? 그럼 거꾸로 말하려고 했구나. 상관없어. 나 어쨌든 그럼 2개 받으려 골라야 되지. 3 곱하기 1개 받으려 골라야 되지. 남은 애 중에 한 명 받으니까 2가 될 거야. 3P라고 해도 좋은데 얘는 그냥 3 곱하기가 더 나은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지금은? 요런 상황인 거지, 맞지? 근데 모두 2개 이상은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B 주고 여기 BB 깔고 이제 남은 3개를 3명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3의 위치 3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그다음 세 번째로 흰색을 3명한테 나눠주고 그럼 1개씩 주는 거니까 나눠주는 건 1가지밖에 없을 거야. 검은색도 한 개 깔아줘야 되겠지. 안녕. 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쌤이 기억하기로는 2017년, 18년 이때 이미 안녕하고 있었어. 쌤의 안녕은 속을 잘 따라하고 있니? 마음이 평화롭니? 라는 뜻이야. 원래 안녕이 평안할 안자에 평안할 영자거든. 평화롭니? 라고 부르는 거야. 인사가 아니야. 자, 근데 쌤이 지금 기억나는 게 대치동 가서도 안녕 이랬었어. 그래서 여튼 아주 오래된 그때 내가 대중 처음 갔을 때 2018년인가 그랬었거든. 그래서 그 전에 이미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전에 언제 시작했는지 나도 몰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녕하고 있었어. 갑자기 뜬금포로 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 자, 여튼 합시다. 그럼 이제 흰색을 하나 담는 거지. 하나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 이제 2개 이상 채운다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잖아. 그래서 B 이렇게. 그리고 3개를 3명한테 나눠준다. 그럼 3H3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괜찮아? 경우 나누기가 어쨌든 매우 중요한 논리다. 그리고 어쨌든 최근 트렌드는 그래 왔기 때문에 갑자기 너희 해에 바뀌거나 아무리 너희가 보니까 공통으로 다 들어야 된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는 공용 트렌드 다 뭐 이렇게 되진 않을 거야. 적어도 1, 2년 이상 진행되어야지만 뭔가 조금 더 다양한 스펙트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너희들 모르는 세대구나. 너 언니 세대가 문과, 이과 아마 확통 문제가 따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과 확통 문제가 짜증나. 이걸 언제 느끼냐면 너희들이 내년에 그러니까 윤선이 언니랑 친구잖아. 그래서 기억하는 건데 그 해랑 그 전해랑 그 2해가 이과 확통 문제가 따로 있었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같은 주제인데 문과 문제, 이과 문제 따로 나왔거든. 그러면 이제 숫자가 하나 늘어나든 조건이 하나 늘어나든. 근데 방금 봐서 느꼈잖아. 확통은 조건을 살짝 건드리면 이게 이상해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희가 내년에 수능 대비하면 볼 거다. 볼 거다. 자, 여튼 그렇습니다. 82번 봅시다. 많이 힘들어? 사실 쌤이 쉬었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괜찮아? 좀 착한 것 같아. 어제도 봅시다. 자, 음화정. 자, 가족권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2.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A는 2가 아니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 아니다 이렇게 주어졌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실 이거를 깡으로 풀어도 괜찮거든. 깡으로 풀어도 괜찮은데 한 줄만 좀 쓰면 좋거든. 이게 무슨 뜻이지? T가 오, 맞아. 한 줄 빨리 갔어. 이 말은 이거랑 얘랑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D랑 같다. 여기다가 내가 12-D로 써도 괜찮다는 거지. 얘가 10이 안 된다. 그 말은 D가 2가 안 된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이 상태에서 얘가 10이 아니니까 D가 2가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아. 이렇게 더 좋아. 어쨌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을 원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구하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 A가 2인 사건을 라지 A라고 하자. D가 2인 사건을 라지 B라고 하자.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A여 교 B여를 구하라는 얘기지. 지금 드모르간에 의해서 A 뭐지? 합 B의 여 이렇게 아닌데 여기에 여가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얘는 N 전체의 경우에서 NA 합 B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얘도 사실은 결국 무슨 구조인 거지? 아니 포제의 원리. 포제입니다, 포제. 그래서 A가 2인 경우 빼고 D가 2인 경우 빼면 이제 그 뭐지? A도 2이고 D도 2인 경우가 두 번 빠지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번 더 해주면 처음 경우에서 똑같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4H 12에서 혹시 자연수란 말이 있었나? 음화정이지. 4H 12에서 여기 A가 2인 경우 그 다음에 더하기 D가 2인 경우 여기 A도 D도 둘 다 2인 경우 이렇게 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A가 2가 되면 BCD가 10이 돼야 되니까 3H 10이 될 거고 얘도 똑같이 3H 10일 거고 얘는 이제 두 개가 2가 되었으니까 2H 8이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이건 뭐 중요한 사고다.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중복 조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복 조합 마무리 짓고 아까 나눠준 저기 그 뭐지? EBS 저거는 저게 그 출처가 그거거든. 수능 특강 특강이고 23, 24, 25입니다. 다시 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고 그 25년계 이제 이름이 뭐냐면 26학년도입니다. 26학년. 자, 이게 왜 이렇게 쓰는지 알아? 26년에 대학교에 갈 학생들을 대한 그러니까 입시를 치는 건 26년을 위해서. 너희는 뭐가 되겠어? 28학년도가 되겠죠, 맞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름 붙는 거고 여기는 이제 25학년도, 여기는 24학년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개의 이제 수능 특강이거든. 수능 특강인데 일단 이게 그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어서 난이도 순이 아닙니다. 왜냐면 세 개를 합쳤기 때문에 그걸 난이도 순으로 넣기가 좀 애매하거든. 그래서 유형 순으로 되어 있어서 난이도 순이 아니라서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수특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 예제, 원래 문제집이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출처에 예제인지 유제인지 그런 거 다 적혀 있거든. 그리고 레벨 1, 레벨 2, 그리고 레벨 3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예제는 일반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예제는 원래 EBS 수능 특강은 다 인강이 있거든. 그래서 인강에 선생님들이 풀이할 문제라서 조금 그 약간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예제 치고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막 엄청 어렵진 않고 조금 어렵다는 얘기야. 유제는 보통은 쉬운데 가끔 이제 튀는 게 한두 개 정도 있는 정도고요. 레벨 1은 확실히 쉽습니다. 레벨 2는 약간 애매해. 이게 나뉘어. 엄청 쉬운 문제도 있고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 그리고 레벨 3는 사실 이제 아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권장은 이겁니다. 공식적인 숙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여기까지고 본인이 좀 여유가 있고 여력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레벨 3도 풀도록 하십시오. 3은 아니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아예 빼려고 하다가 기하는 사실 빼버렸거든. 레벨 3을. 거기는 진짜 싸우자야. 그러니까 이 이과에 대한 어쨌든 이제 지금 이거는 너희 앞에 교육 과정에 대한 거잖아, 맞지? 이과에 대한 요구치랑 문과에 대한 요구치가 어쨌든 달라. 실제로 이게 그냥 모수가 커지면 문과 덩어리가 되고 이과 덩어리가 되면 확실히 확 차이 나거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확통 레벨 3의 그 맥스의 정도와 기하 레벨 3의 맥스의 정도에 좀 차이가 많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거의 쳐버렸는데 여기는 그래도 한 얼마 정도 풀만한 문제 사실 꽤 있긴 하거든. 그래서 그냥 이제 일단 넣긴 했어. 네, 기본은
여기까지 하는 게 기본. 위에 출처 다 적혀 있어, 알았지? 출처 다 적혀 있어서 그거 보고 레벨 2까지는 확실하게 하고 레벨 3는 좀 이제 고려해서 보고 이거는 좀 해보고 싶다 싶은 문제 있으면 해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여기서 잠깐 끊고